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유수종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간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후원인 여러분들의 간 건강검진 결과의 해석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 건강검진 결과의 해석 부분인데, 간 건강검진은 대개 혈액검사와 영상검사의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 건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검사입니다. 간 건강검진 혈액검사를 받게 되시면 일반적인 간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AST, ALT, 감마 GT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고,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신다 그러면 리버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간 기능 검사, 이 항목들이 다 거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알부민, 네 번째는 빌리루빈, 다섯 번째는 알칼리성 태아단백,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 수치 AST, ALT, 그리고 일곱 번째 감마 GT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터리로 묶여서 하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가 하나의 배터리로 묶여서 나가게 되고, 이 7번과 8번 항목, 감마 GT하고 프로스롬빈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혈액 검사를 오더할 때 추가로 붙여서 오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8가지 항목들이 간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보겠다고 하면은 이 8가지 항목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AST, ALT만 들어있고, 그리고 감마 GT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을 해서 간 수치가 올랐어 그러면은 AST, ALT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더 하면 감마 GT 오른 것도 간 수치가 올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은 간 기능이 무너져서 나빠진 거냐,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수치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간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이렇게 경고등이 반짝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간 기능이 나빠져서 간 기능이 무너진 상태가 된다면 간의 합성이나 배출 기능과 관련된 알부민, 빌리루빈, 혈액응고인자 수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어쨌든 간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 있으면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정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다쳤을 때, 팔다리 같은 데를 다쳤을 때 이렇게 멍이 많이 들게 될 수가 있는데, 멍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서의 역할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간 기능 검사들을 다 같이 챙겨봄으로써 그 원인, 어떤 원인 때문에 간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손상이 정말 위중한 상태냐 아니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알부민, 황달 수치, 프로스롬빈 타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영상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검사는 종류가 초음파, 섬유화 스캔, CT, MRI, 페트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고, 간도 마찬가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탐촉자, 프로브라고 하는 곳에서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인체를 지나가면서 인체 조직 간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는 통과가 되고 어디서는 반사가 되면서, 그런 반사파의 크기와 위치 정도를 다시 컴퓨터로 재구성을 해서 그 투과한 부위의 단면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CT나 MRI에 비해서 비교적 간편하게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간에 어떤 종괴가 있다든지 악성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담석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운동이 있으면 그 정확한 검사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나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에 수축을 해서 담낭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검사 전에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특수 초음파의 일종인 섬유화 스캔은 간의 탄력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간 섬유화의 유무 및 진행 정도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간 초음파가 투과되지 않으면서 아주 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간에 무슨 낭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다른 간 실질에 비해서 더 밝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간 혈관종이라고 하는 양성 혹일 수도 있겠다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T는 우리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약어로서 X선을 추가시켜서 그 흡수 차이를 역시나 컴퓨터를 재구성을 해서 단면상을 얻는 것이고, 대개 5mm 이하의 아주 작은 조직의 밀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대개는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조영제를 사용할 때 구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속을 비워야 돼서 6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간암의 소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